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일 브리핑에서 이거 캘리포니아 지역 셧다운 해제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s Reopening Plan이라고 명명된 이 계획에서 뉴섬 주지사는 4단계 경제 정상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압축적인 계획이 발표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을 넘어 지금 6주째를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Stay at Home 행정명령, 이 셧다운이죠. 셧다운 해제를 위한 이른바 4스테이지 플랜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리오프닝한다는 그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절정기를 지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어제도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확실한 타임테이블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리오픈 날짜 없이 테스팅, 병원 등에 진행되는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는 여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한 어떤 그런 그 리오픈 계획의 어떤 구체성이 좀 더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어제 전까지는 셧다운을 유지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을 완화해 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완화될 건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네. 느낌상으로, 분위기상으로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도 조만간 해제 결정을, 그러니까 단계적이지만 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측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저께 그 일일 브리핑에서는 어떤 직종이 가장 먼저 오픈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힌트 정도는 나왔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이 4단계 플랜, 이것을 살펴보면 일부 소매업, 제조업, 학교,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역시 뭐 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간 등이 이 4스테이지 플랜에서 가장 먼저 오픈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재개되는 직종들 경우에는 엄격한 소셜 디스턴싱 규칙 적용이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하더라도 최소한 6피트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한 장소, 종교시설 등도 리오픈 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이 콘서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분야가 될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장소나 종교시설 등은 오픈은 할 수 있는데 초반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제 오픈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여전히 날짜를 지금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들어서 일부 직종들부터 리오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4스테이지 플랜이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개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반도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각 지역 정부, 로컬 정부들이 각자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도 뭐 우리가 보도해 드렸다시피 어제 5대0 만장일치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부터 비즈니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오늘 지금부터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캘리포니아가 제시하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시하는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각 카운티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다. LA 카운티도 보건국장이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월 15일이 지금 데드라인인데 그 이후에 연장할, 익스텐션할 계획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보건국도 5월 15일 이후로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제는 각 지역 정부가 알아서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 이렇게 좀 바뀌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그 계획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단계 플랜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스테이지 1이죠. 스테이지 1인데요. Safety and Preparedness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셧다운 상태입니다. 셧다운 상태인데, 셧다운 상태 중에서 안전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함을
추구하고 또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스테이지 1의 목표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 근무자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는 테스팅을 계속 강화하고 감염자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얘기했고요. 네. 또 에센셜 워커들이 일하는 작업장을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죠. PPE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할 정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개인적인 행동에 변화가 가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세이프티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스테이지 1은 그 해제로 가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네. 스테이지 1에서. 네. 그럼 스테이지 2가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리오픈. 예. 모든 업장의 재가동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할 되는 수 거겠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스테이지 1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 단계로 나가면 이제 스테이지 2가 되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4스테이지 플랜 중에서 스테이지 2의 의미는 로우 리스크 워크플레이스 리오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험도가 낮은 작업장부터 재개한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4스테이지 플랜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계적으로 이제 오픈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가 추구하는 목표는 위험도가 낮은 작업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리오픈 재개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학교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차일드 케어 이런 것 등이 이제 스테이지 2에서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소매업들이 좀 더 많이 재개가 됩니다. 그 컵사이드 픽업, 그 도로변에서 픽업 서비스죠. 이런 것 등이 이제 스테이지 2가 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조업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전화로 하는 일이 불가능한 사무실들도 이제 문을 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스페이스 그런 공적인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역시 이제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지 2에서는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세이프티 넷이 더 확장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플 때는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급 휴가, 무급 병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작업장들이 오픈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다 아플 때는 집에서 쉴 수 있는, 돈 걱정 안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휴업급여 지급을 강조한 겁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돼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쉴 수 있고, 그래야 이 작업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학교들과 차일드 케어 등은 여름 학기나 다음 학기 시작을 앞당겨서 스테이지 2에서 7월이나 8월에 학교나 차일드 케어가 오픈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지 2.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스테이지 1에서 네. 스테이지 2로 네.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결국 그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간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가는 건 이제 경제 활동이 이미 재개됐는데 좀 더 확장되는 거니까 사실은 1에서 2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스테이지 1에서 2로 가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뭐냐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가기 위해서는 Government Action, Business Action, 인디비주얼 액션,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액션이 필요하고 사업장 차원의 액션이 필요하고 개인 차원의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먼저 가버먼트 액션에서는 사람들이 아플 때 집에서 쉴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나 로컬 정부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휴업 급여, 유급 휴가 이런 거죠.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코로나19 리스크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비즈니스 액션에서는 아픈 노동자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해주는 휴업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로우 리스크 워크플레이스가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인디비주얼 액션의 경우에는 안전 예방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것 등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사업장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런 것 등이 지켜지면 오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non 에센셜 여행 출장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이 리스크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보살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또 스테이지 2로 가기 위한 핵심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과 중환자실 환자들 숫자가 안정적일 것, 병원 수용 능력을 높여서 병원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될 것, 테스팅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요를 충족시킬 것, 확진자 감염 경로 추적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바뀌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스테이 앳 홈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지 1 단계고 지금은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수정된 게 없는데 스테이지 2로 바뀔 때 스테이 앳 홈이 수정되면서 그러니까 일부 제한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스테이 앳 홈 단계고 스테이지 2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테이지 2 단계에서는 각 카운티 정부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스테이 앳 홈을 완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경우에 스테이지 2가 되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해제를 풀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또 스테이지 2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인 코로나19 추적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렇다면 지역별로 그것을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각 카운티 정부나 시정부에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로컬 정부들 사이에서 협력도 가능해지고 그런 걸 바라는데 글쎄요 이게 참 이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 네. 지금 생각하기에는 글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좀 걱정스럽기도 좀 한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네. 자, 4단계 중에서 이제 2단계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네. 그러면 3단계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2는 로우 리스크 워크플레이스가 네. 오픈한다 그랬는데 스테이지 3는 하이 리스크 워크플레이스가 오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는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찬스 면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스테이지 3 경우에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작업장도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면서 또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퍼스널 케어, 즉 헤어 살롱이나 네일샵 등이 이 스테이지 3가 돼야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헤어 살롱이나 네일샵은 가까이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테이지 3 정도가 돼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인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도 스테이지 3까지 가야 이제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뭐 각종 스포츠 경기도 스테이지 3 단계가 돼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단 스포츠 경우에는 관중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관중. 스테이지 3. 무관중. 네. 그래서 스테이지 3 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만 경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종교시설 이용도 스테이지 3가 돼야 가능한데요. 예배를 보거나 결혼식을 보통 미국에서는 뭐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하니까 이 결혼식을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도 스테이지 3가 돼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혼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스테이지 3가 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한 예배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 것도 스테이지 3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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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 4는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지 4가 되면 네.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폐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4까지 가야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스테이지 3까지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유지가 되면서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4가 돼야 하이어스트 리스크 워크플레이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런 워크플레이스까지 모두가 이제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스테이지 4가 된다는 의미가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 그 의미고 또 다른 중요한 목표들도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함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 4가 되면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4가 돼야 비로소 이제 콘서트 뭐 음악 콘서트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릴 수가 있고 컨벤션 센터 행사 대규모 행사가 열릴 수가 있고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들이
직접 가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지 4인데요. 근데 지금 현실 상황을 보면 저는 스테이지 4가 영원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고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함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 스테이지 4는 거의 정말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언제쯤 올해 안에 올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완전히 폐지되는 거는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스테이 앳 홈 오더가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물론 그 전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뭐 업소들은 다 영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런 그 행정 이 네 가지 플랜을 보면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과연 이 그 플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건 뭐 앞으로 몇 달이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부터 사실상 비즈니스 오픈하고 LA 카운티도 5월 15일 이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네. 않겠다 그러고 이러는 이유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너무 강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했고 이걸 따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이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불안전한 상태라도 어느 정도 좀 오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들고요. 뭐 들죠. 근데 네. 사실 이 4단계까지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1년,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뭐 치료제나 백신 계속 지금 더더구나 뭐 이번 겨울에 또 다시 또 재발한다, 그렇죠. 뭐 다시 뭐 이렇게 또 확산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화는 필수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을 일을 안 하고 놀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픈을 하면서라도 네. 조심을 하면서 그렇죠. 이게 가는 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즉- 앞으로의 장래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주장하는 말인데요. 네. 결국 오픈은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죽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다행인 거는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조지아라든가 이미 오픈된 곳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업주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난 한 달, 2달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셧다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교훈을 얻었죠. 조심할 거- 예, 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네. 예. 이제는 그리고 좀 특히- 집단지성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훨씬 더 모든 그 룰을 제대로 지키고 네. 정말 열심히 따라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받고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금 걱정이죠. 예,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국내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 네, 세계가 네. 지금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음. 미국이 나아진다고 하고 안전해진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를 사실 막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완벽하게 안전할 때까지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기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불안전하지만 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가면서 최선의 방비라고 그럴까요?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모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들 간에도 협력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습니다. 비행기들이 본격적으로 네. 이제 다시 전 세계로 누비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공항을 어떻게 이 검색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 글로벌화됐던 세계가 다시 이제 예전 같은 폐쇄 국가 무슨 성벽 시대 국가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쉽지 앞으로 않은 살아야 세상이에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